네, 아이템 55 옵션을 반환하는 신중히 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거고요. 우선 값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8 이전에는 메서드가 특정 조건에서 값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예외를 던지거나 너를 반환하는 것이 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허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외를 던지는 경우 허점은 예외는 진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예외를 생성할 때 스택 트레이스의 캡처 비용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널을 반환하는 경우 허점은 별도의 널 처리 코드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런 널 처리 코드를 무시하고 진행했을 때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 가능한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널을 반환하게 한 실제 근본적인 원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코드에서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바 8 이후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로 옵셔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T타입을 반환해야 하는데 특정 조건에서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아야 할 때 옵셔널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옵셔널은 두 가지 상태 중 하나인데 널이 아닌 T타입 참조 하나가 있는 상태 아니면은 아무것도 담지 않은 상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약간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느낌이죠. 이런 옵셔널이 널을 반환하거나 예외를 던지는 것보다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유연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오류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옵셔널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옵셔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 옵셔널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옵셔널을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적절한 정적 패터리를 사용해서 옵셔널을 생성하면 됩니다. 여러 정적 패터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empty 메서드를 사용해서 빈 옵셔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브 메서드에 값을 넘겨서 값이 들어있는 옵셔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오브 메서드는 값으로 널을 넣으면은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하니까 널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널 값도 허용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위에 있는 오브 널러블 메서드를 사용해서 널 값도 허용하는 값이든 옵셔널을 생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예외를 던지거나 널을 반환하는 것을 대신해서 옵셔널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옵셔널에서 또 널이 나올 수 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옵셔널을 반환하는 메서드에서는 절대 널을 반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널을 반환하면은 옵셔널을 도입한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브 널러블 메서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셔널을 생성하는 방법은 바로 스트림의 종단 연산입니다. 스트림의 종단 연산 중 상당수가 옵셔널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림의 종단 연산인 맥스 메서드를 가지고 옵셔널을 반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셔널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옵셔널을 메서드가 반환했을 때 받아서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옵셔널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옵셔널에 항상 값이 채워져 있다고 확신한다면 곧바로 값을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처럼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옵셔널 안에 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값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값이 없다면 no such elemen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서드가 옵셔널을 반환하면 값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값을 못 받았는데 값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작성한 코드를 진행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값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행동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값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값이 없으면 설정한 기본값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래 코드처럼 or else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는 상황에 맞는 예외를 던지는 것입니다. 값이 없으면 예외를 던지게 하는 것인데요. 아래 코드처럼 or else throw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서플라이어를 받는데요.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면 파라미터로 예외가 아닌 예외 팩터리를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외가 실제 발생하지 않는 한 예외 생성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값이 필요할 때 서플라이어를 사용해서 값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에서 기본값을 설정하는데 비용이 아주 커서 부담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우선 아주 복잡한 객지를 생성해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초기화를 해야 한다거나 초기화가 아주 느린 경우가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아래처럼 or else get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값이 필요할 때 서플라이어를 사용해서 기본값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값을 설정하는 or else 메소드가 유사한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or else 메소드는 옵셔널의 값이 있던 없던 or else 메소드가 호출될 때 미리 기본값을 계산해 놓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기본값을 계산하는 비용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or else get 메소드는 값이 없을 때에만 서플라이어를 호출해 값을 생성하고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없다면 불필요한 기본값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옵셔널을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네 번째 행동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아래 코드처럼 isPresent 메서드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메서드는 안전 밸브 같은 메서드인데요. 값이 있다면 true를, 없다면 false를 반환해서 있을 때 없을 때를 구분해 각각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코드 중 상당수는 앞에서 본 메서드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메서드를 바꾼 것이 더 짧고 명확하고 용법에 맞는 코드이기 때문에 isPresent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박 9부터 옵셔널에 스트림 메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스트림 메서드는 옵셔널을 스트림으로 변환해주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셔널에 값이 있다면 값을 담은 스트림을 변환하고 값이 없다면 빈 스트림으로 변환시켜주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스트림을 변환한 후 이유 처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본 많은 옵셔널에 관련된 메서드가 있는데요. 옵셔널에는 더 특별한 쓰임에 대비한 메서드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기본 메서드들로 처리하기 어려워 보이면은 그런 메서드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옵셔널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널이나 예외 대신 언제 옵셔널을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널을 반환하거나 예외를 던지는 대신에 옵셔널 반환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뭘까요? 옵셔널은 검사 예외와 취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반환 값이 없을 수도 있음을 API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검사 예외처럼 옵셔널도 클라이언트가 값을 받지 못했을 때 행동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비검사 예외를 던지거나 널을 반환하면 API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할 때 옵셔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옵셔널 반환을 선택하는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우선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이 상황을 특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옵셔널 반환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옵셔널을 언제 사용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옵셔널 참 좋아 보니까 맨날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옵셔널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옵셔널을 반환한다고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옵셔널이 무슨 서비스 그만두고 아니죠. 옵셔널을 반환하는 데는 대가가 당연히 따른다고 합니다. 옵셔널도 엄연히 새로 할당하고 초기화한 객체이고 옵셔널 안에서 값을 꺼내려면 메서드를 호출해야 하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죠. 그래서 옵셔널을 반환하는 것이 성능이 중요한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옵셔널을 사용하는데 주의점이 있는데요. 주의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의점은 컨테이너 타입은 옵셔널로 감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컬렉션
스트림, 배열, 옵셔널 같은 것들이 컨테이너 타입인데요. 비어있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것을 옵셔널로 감싸 반환하는 것보다 그냥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반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빈 컨테이너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데 굳이 옵셔널로 한 번 더 감싸면 옵셔널 처리 코드를 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박싱된 기본 타입을 담은 옵셔널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박싱된 기본 타입을 담는 옵셔널은 기본 타입을 담은 옵셔널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성능 이슈가 있는데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롱, 인트, 더블 전용 옵셔널 클래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싱된 기본 타입을 담은 옵셔널 대신 이런 전용 옵셔널 클래스들을 사용하자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옵셔널과 거의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덜 중요한 불린, 바이트, 캐릭터, 쇼츠, 플로트는 전용 옵셔널 클래스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의점으로는 옵셔널을 컬렉션의 키, 값, 원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옵셔널을 반환하고 반환된 옵셔널을 처리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외의 다른 쓰임에는 대부분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셔널을 컬렉션의 키, 값, 원소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더 복잡해진다고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맵의 키로 옵셔널을 사용하면 맵 안에 키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됩니다. 아래처럼 키 자체가 없는 경우와 키는 있지만 키가 빈 옵셔널인 경우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또 뭔가 코드 처리를 해야 하고 쓸데없이 복잡해지고 혼란과 오류 가능성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옵셔널을 컬렉션의 키가 원소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점은 옵셔널을 인스턴스 필드에 저장해 두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옵셔널을 필드에 저장해 두는 상황 대부분은 아래에 두 가지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야 함을 암시하는 안 좋은 코드라고 합니다. 옵셔널이 필드에 있으니까 이를 제외한 필수 필드를 갖는 클래스와 필수 필드를 갖는 클래스를 확장해서 선택적 필드를 추가한 하위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끔 적절한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필드들 중 상당수가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옵셔널을 인스턴스 필드에 저장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런 선택적 필드들의 게터가 옵셔널을 반환하게 하거나 필드 자체를 옵셔널로 선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템의 결론을 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값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호출할 때마다 반환값이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할 때 옵셔널을 반환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옵셔널 반환은 성능 저하가 뒤따르고 또한 옵셔널 반환값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적다고 하는 것이 이번 아이템의 결론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